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께 더 크게 올라갈 만한 호재성 뉴스가 또 발견되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창에 1번을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원하셨고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도 난 다음 영상이 연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또 1번을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이 댓글 양을 확인해 보고 더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다면 계속된 영상 매주 찍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영상을 이야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을 해나가는 이유는 손가락만 빨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마냥 올라가기만을 기다려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 근거와 사실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알찬 내용들, 최근에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된 너무나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팩트에 대한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략은 뭐냐면 2분기까지 상승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분기 호재성 뉴스가 워낙 많아요. HBM4, 엔비디아한테 공급할지는 모르겠지만 브로드컵한테는 납품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고요. 사실 발열 문제가 일부 있다라는 논란이 아직 안 끝나서 그렇지 성능에 있어서는 최고점을 달성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 당연한 게 그 쌓아 올리는 반도체, 결국 HBM이 쌓아 올리는 건데 하나하나 이 반도체 쌓아 올리는 이 버전 자체가요. 지금 이제 뭐 마이크론하고 현재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그 다음 버전입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뭐 성능은 좋아요, 그죠? 근데 뭐 발열이 문제인 건데 사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발열에 대한 기준이 엔비디아보다 좀 낮기 때문에 브로드컴은 거의 사용할 것 같고요. 브로드컴은 뭐 오픈 AI라든가 구글이 사용하는 TPU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문제가 일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파운드리의 부활을 현재 예고하고 있죠. 엑시노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삼성의 스마트폰 이제 곧 출시됩니다. 2월 말 공개가 되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의 가장 비싼 모델을 제외한 이 기본 모델들에는 엑시노스 삼성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하는 지금 현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파운드리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을 메꿀 수 있어서 2분기까지는 매출 영업이익이 그 전보다도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이 드렸고 그래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2분기까지만 이번 연도 6월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호재성 뉴스가 더 많이 붙었어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내용 중에 좀 구체화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이 2분기까지 상승을 하는데 생각보다 상승이 가파를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총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플의 이미지 센서 30% 점유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전망은 20에서 30%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가 만든다라는 소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애플의 핸드폰에 들어가던 이미지 센서가 이제 원래는 소니가 독점했었는데요. 독점 시대가 끝났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내 생산 정책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에서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원래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TSMC에게 다 맡겨가지고 이제 굳이 뭐 미국 내에서 뭐 생산할 생각도 없었고 결국에는 뭐 폭스콘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상 이 애플의 스마트폰을 제조해주는 기업에게 가까이 있는 뭐 대만을 사용하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라고 하면 트럼프가 비싼 것들은
최대한 미국 본토 내에서 만들길 원했고 애플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 트럼프의 말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부품을 다 국산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국산을 선택했습니다. 애플의 이미지 센서는 연간 1억에서 1억 5천만 개에서 2억 개 센서가 판매가 되는데 이들 중 20에서 3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최근에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은 대략 10억에서 15억 달러, 지금 이제 15억 달러의 수준으로 돈을 파운드리 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규모로 보면 1조 5천억에서 2조가량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영업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겠죠. 그죠? 이제 파운드에서 안 그래도 조단위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꽤나 많은 부분들이 메꿔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장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 돌려가지고 감가상각만 때려 맞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삼성이 해당 수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를 보시면 추가 수주도 받을 수 있겠는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트럼프의 미국 내 생산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중국의 공급망을 의지하지 않고 미국 내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공급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인 거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삼성전자의 공장에 맡겼던 이유도 물론 저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애플 또한 공급망 다각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세금 인하 정책을 연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이득을 본 게 있어서 저희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 인하가 있었죠. 이 법인세 인하가 연장되게 되면서 크게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었고요. 트럼프의 또 말 안 들으면 장난질 많이 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미국 내 생산의 부활을 위해서 더욱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20%에서 30% 정도의 매출을 전망했지만 이것보다 서서히 더 커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게 원래 있었던 뉴스인데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이제 공급 이제 곧 3월부터 생산 예정인데 3월부터 생산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얼만큼 공급할 수 있는지 이게 일정이 다가오면 이제 내용이 구체화되거든요. 이 구체화된 내용이 발표가 돼서 이게 뭐 아마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규모 자체가 정말 작은 규모가 아니라서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재성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HBM4 재설계 소문입니다. 요 이야기는 좀 팩트를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이 있어도 다시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HBM4의 사양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상향 조정했다. 이 성능을 조금 더 높게 좀 이제 해보자라고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라고 시장의 언론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냐면 이거 HBM 이거 이제 막상 이제 곧 5월에서 6월 정도면 양산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눈앞에 두고 재설계하라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단 HBM을 만들 때는요. 이제 보통 이제 누굴 거쳐서 하냐면 전자부품과 반도체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표준기구에 함께 등록을 해가지고 이 정확히 표준에 맞는 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 국제표준기구에 새로운 기준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면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이렇게 국제표준기구를 이미 거쳐가지고 좀 진행이 되는데 새롭게 HBM4에 대한 새로운 사양에 대한 내용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사실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건 HBM을 이 성능 자체를 올리자고 주문한 건 맞기는 한데 이거 자체는 팩트가 맞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적용되는 HBM이 아니라 지금 당장 루빈에 탑재된 게 아니라 루빈
울트라에 탑재되는 그 다음 버전 있죠. 이번 연도 2026년도 말고요. 2027년도 중순에 양산되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4 그 제품의 사양을 높이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최근 HBM4에 루빈의 탑재 직전이던 엔비디아의 탑재기 직전에 엔비디아의 요구하에 HBM4 재설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내용은 엔비디아의 주문 중 로직 다이의 업그레이드 문제가 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로직 다이 같은 경우에는 HBM과 메인보드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통로 역할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 중간 통로 이제 하늘색 여기 보이시죠? 로직 다이 HBM과 메인보드를 지금 이제 연결해주는 지금 이제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잘 연결이 돼야 GPU, CPU하고 잘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로직 다이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줌이 나온 건데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조정 주문을 한 건 맞는데 당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2027년도 루빈 울트라에 들어갈 HBM4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HBM4를 공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HBM4 갑자기 공급 안 되는 거 아니야? 중단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국제표준 기구를 거쳐서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변경은 어렵기에 당장 5월, 6월부터 생산된 루빈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HBM4가 사용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HBM4 다음 버전 HBM4 2버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버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2027년에 만들어지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거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 삼성전자는요. 이 로직 다이 부분에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삼성은 이 로직 다이를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뭘 주문하면 대응이 좀 빨라요. 대응 좀 빨리 해주고 이거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직 다이 기술을 사실상 이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를 한 거겠죠. TSMC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한 여유 시간이 있긴 하지만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좀 유리한 좀 입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HBM4는요 맞춤형으로 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향의 보통 반도체가 사용이 되죠.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 있지만 전장용에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컴퓨터용으로도 개별 컴퓨터용으로도 AI 반도체가 조금씩 고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 용도에 맞춰 가지고 당연히 지금 다양한 장비들을 바꿔야 되는데 특히나 이 로직 다이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에 맞는 지금 현재 HBM을 만드는데 가장 삼성전자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대응하는데 좀 빠르게 자체 생산하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호재성 뉴스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의 이제 반응들이라든가 대응들을 보면 상당히 삼성전자에게 조금은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HBF인데요.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겁니다. HBM하고 HF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요. 요겁니다. HBM은요. 휘발성입니다. 똑같이 저장 장치거든요. 어떤 이 정보를 저장해 놓는 건데요. 보통 휘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는 전기가 통하잖아요. 컴퓨터가 꺼지면 전기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보통 이 전기가 통할 때는 다 똑같은데 전기가 끊어졌을 때 HBM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라서 사라져 버립니다. 컴퓨터를 다시 켰을 때는 자료가 남아 있질 않아요. 근데 HBF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낸드 플래시를 잘 지금 조합해서 패키징까지 완료하면 SS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비는 전기가 끊어져도 저장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애초에 이제 저장 장치로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이제 요 HBF 낸드 플래시를 좀 쌓아 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HBM도 똑같고 지금 이제 낸드 플래시를 쌓아 올린 HBF도 똑같습니다. 다 쌓아 올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고요. HBF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읽고 쓰고 이런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죠? 뭐 전력 소모에도 좀 차이가 있고 뭐 등등등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릴 때는요. 읽고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메모리 반도체, 즉 HBM을 중심으로 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이게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언급되고 있는 거냐? 우리 HBF도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려서 AI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HBF라는 것 자체도요. 낸드 플래시를 쌓아 올린 거잖아요. 굳이 낸드 플래시 쌓아 올릴 필요 없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HBF 같이 똑같이 HBM 같이 쌓아 올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 AI 성능을 고속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이 쌓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쌓아 올려놓은 걸 가지고 바로 GPU 옆에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GPU 옆에 연결해 놔야 물론 HBM의 메모리에 비해서야 뭐 지금 현재 속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폭발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학습을 하고 그 추론을 할 때 GPU가 일을 할 때 도움이 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식 시도하고 있고 그들 중에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HBF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스랑 입에서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 뭐 샌디스크라든가 아니면은 그에 따른 영향을 또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 그 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HBM은 거의 메모리에서는 거의 한계점을까지 도달하니까 또 다른 부품 업그레이드, 또 다음 부품 업그레이드, 또 다음 부품 업그레이드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존의 GPU 같은 경우 성능을 한 25% 3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논대요. 놀면 얘를 또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메모리 반도체하고 일을 하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낸드 플래시하고도 같이 일을 더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HBF에도 정보를 받아서 더 낸드 플래시에서 더 많은 더 많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BM과 동일하게 여러 층을 쌓고 TC 본딩 방식으로 쌓아올리는 방식을 사용해 기존의 구멍을 뚫는 식각부터 쌓는 기술도 확보한 메모리 상사가 유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결국 쌓아 올리는 부분이라서 특히 삼성전자 SK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조다. 근데 그들 중에서도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애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량 생산에 좀 특화된 기업이어서 뭐 가장 기술력 항상 앞서가던 기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앞서 나간 지는 몇 년 안 됐고요. 항상 과거부터 다른 기술이 있으면 기업이 앞서가면 그 기술을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가지고 와서 내재화시켜서 대량 생산해서 승부를 보는 기업이었어서 이번에 이제 캐파가 굉장히 큰데 낸드 플래시의 캐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이 그대로 이익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좀 가져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자 2분기까지 상승 전략 유효합니다. 동일하게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의 구체적인 실적 기대감이 앞서 말씀드렸죠. 만들어지면서 내년에 20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애플양 조 단위의 매출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BM4에서도 긍정적인 중장기적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가능성이 증가했죠. 그죠? 내년도에 기대감이 좀 커졌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HBF에서도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에서도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캐파가 확실히 큰 만큼 그대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가 다 2분기까지는 성장의 기대감 커지고 심지어는 그 다음 지금 저는 한 6월까지만 좋을 거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도 좋을 만한 상황들이 밑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가능성에 불과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이나마 유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좀 더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삼성전자라는 주식 자체가요. 저도 또한 5만 원짜리에서 찍어드려서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11월 달에 분할 매도 하셔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내어드렸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의 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증명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1등 기업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삼성전자 1년 전까지만 해도 망했다는 소리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 1년 만에 그 이미지를 벗어났고 심지어는 증명까지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기대감도 이제 가볍게 넘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월까지 봤다가 최근에는 이게 2026년도 6월달까지 연장했다가 저는 이거 잘하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팩트인 것들 위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으면 항상 잘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투자를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팔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번 연도 이 6월 정도, 5월, 6월 정도까지는 홀딩한다는 마인드로 바라보시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까 계속되는 삼성전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팩트에 대한 부분 체크하시고 추가적인 홀딩 전략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매주 좀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항상 주기적인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1번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면 혹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셔도 됩니다. 많이 달아주시면 직전 영상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찍을 때마다 느껴지는 점이지만 우리가 그 최고점에 팔 수는 없어도 확실히 고점 부근에 판다는 건 얼추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들 상세하게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 더 많은 종목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최근 로봇 관련 종목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핸드폰 번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무료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급등 추천주와 공지글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로봇 자료집도 만들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